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시간 시작합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시장,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요. 마치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불확실성 속에 진짜 보석 같은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이 거대한 시장의 분열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숨은 보석이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의 두 얼굴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원자력, 2차 전지, 로봇, 금융주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죠.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에서는요.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자동차주들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온도차,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뚜렷한 명암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과연 영리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시장에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정책의 바람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 AI라는 작은 날갯짓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추적할 겁니다. 셋째, 잠시 소외되었던 전통산업, 순환매의 귀한 가능성을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2026년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정책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한 산업의 운명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강력한 증거가 시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이죠.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논쟁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고사인입니다. 시장은 이걸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청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이게 그냥 원전 하나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전기를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거대한 전력 설비와 그 설비를 연결하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보성파워텍이나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이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정책의 바람이 비단 에너지 산업에만 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우리 주식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거죠.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이 3단계 상법 개정안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통과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 기업이 사들인 자기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아예 없애버려서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거든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가치 평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가 우리가 왜 이 개혁에 주목해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받고 있냐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 증시의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입니다. 이 상법 개정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고 오늘 저평가된 금융주들이 왜 그렇게 힘을 냈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AI의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그냥 IT 기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산업의 지형도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거대한 동력원이죠.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어디까지 폭풍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과 몇 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 2배나 많은 전기를 쓸 거라는 예측입니다.
AI 혁명의 화려한 이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기 먹는 하마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AI가 확산되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안정적인 전력망, 즉 전력 설비와 남는 전기를 저장해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떠오르는 겁니다. 또 다른 쪽을 볼까요? AI가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가상세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요.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심장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죠. 오늘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이 왜 함께 손잡고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맞습니다. 피지컬 AI 같은 말들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드웨어 혁명은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화제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3년 뒤에는 현대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올 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제조업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합니다.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이렇게 화려한 신기술에 쏠려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싫은 것들이 있죠. 바로 전통 산업, 이른바 올드 이코노미의 귀환 가능성입니다. 오늘 조용했지만 의외로 강했던 쪽이 바로 석유화학 섹터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 쪽 수요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업황 턴어라운드의 초기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요.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때 진짜 큰 기회는 오히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조용한 곳에서 시작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만 바라볼 때 영리한 투자자들은 슬그머니 다른 곳에 씨앗을 뿌리는 법이거든요. 강력한 시세는 늘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힘을 못 쓴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제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인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인 자동차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죠. 오히려 다음 점프를 위해 잠시 에너지를 모으는 뭐랄까 건강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해요. 더 높이 뛰려면 움츠리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계좌를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양쪽으로 쫙 갈라질 때는요,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의 위험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잘 나가는 테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테마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뒷배를 둔 원자력, 금융주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둘째, AI가 만들어내는 2차, 3차 수혜주들, 예를 들면 ESS나 로봇 같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거죠. 셋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니까 석유화학처럼 바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쪽에도 일부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네 번째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 이 가격 밑으로 가면 무조건 판다는 스탑로스, 즉 손절 원칙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매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반짝 뜨는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정신없이 흔들리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넘치는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시장의 이 거대한 분열, 여러분의 계좌에는 과연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위기였을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이 나올 겁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